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순정, 오늘도 화요일 오후에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저번 주 일요일이 우리 공화당 3살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3년을 보내면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이성우 최고위원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직접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이성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엄청 심플해요. 일반 최고위원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는 또 한 분의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양대 공대 나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전에 포항공대 다니시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브레인, 젊은 브레인이 우리 당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젊은 공학도 출신의 이제 정치 초년이었다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또 우리 공화당 내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 모셔서 우리 창당 3년 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 공화당의 창당의 의미와 우리의 투쟁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박현성 우리 청년 당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서울역에서 제가 박현성 당원을 처음 뵙고 굉장히 이제 너무 반가웠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건데 그때 옆에 같이 계셨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때 같이 이제 여기 나오셔서 만나신 건지 또 각자 다르겠지만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생각으로 집회를 나오시게 됐으며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게 되셨는지 당원분들 잘 모르시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예전,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막 요맘때쯤에는 제가 물망초라고 하는 시민단체 하면 좀 이상하고 NGO 비영리 단체에서 탈북자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선에 조은진 대표님이 후보로 나온지도 모르고 그 탄핵 딱 그 이후에는 완전히 관심을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할수록, 이게 세상이 혼탁해지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부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피해를 받아요. 먼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소외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탈북자다. 탈북자분들이 실제로 조선족들보다 더 인정을 못 받아요. 그 탈북자들 사이에선 자기네들은 3등 국민이다. 1등이 한국인, 2등이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인, 3등이 북한 탈북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세상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돈을 벌면 뭐하고 빛을 받으면 뭐하냐, 그냥 대만족,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정말 바쁘게 살았죠. 월화수목 금금금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2019년 6월 25일 새벽 한 4시, 5시 요맘때쯤이었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6.25 날 수업할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희한하게 제가 원래 그런 걸 안 봤거든요. 그 강수산인가요? 그분 하는 게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 알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광화문에 뭔 일이 있어? 이러고서 클릭을 해보고,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막 이제 그 조폭 같이 생긴 애들, 그 여기 막 문신하고 막 뚱뚱하고 막 이런 애들이
그럼 이제 라이브로 보신 거예요? 네. 그걸 새벽에?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무 집행을 하면은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이름표 딱 달고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시에 나만한 애들이 막 문신 여기 다 있고 막 어르신들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냥 중반 때쯤 되니까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뒤로 그냥 사람들을 툭툭. 야,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게 맞는 건가?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전체 천막들이 다 사라지고 할머니들 한 6분 정도가 이렇게 계셨었어요. 여기. 그걸 딱 찍히는 화면을 보는데 그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이렇게 양파 망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여길 죽어도 못 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제 그게 아니 그때는 대한애국당이었죠. 대한애국당이라는 거를 듣고 그날 바로 아침 8시인가요? 9시인가 그때쯤 가입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6.25가 지나고 나서 요맘때쯤이에요. 이제 9월 초순 요맘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그 청년들이 현수막을 들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공지가 나갔었어요. 작년. 예, 아니 카페가 아니라 문자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다운가입이 된 게 맞구나. 돈도 빠져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나가게 됐죠. 집회를. 네. 근데 하필 또 그때 바로 전에 청년들이 뭐 6.25였나요? 뭐 추모 관련돼가지고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쵸, 기억나시죠? 네네네. 연평해전. 연평해전이었나 보구나. 네. 그때 이게 서해소의 날. 맞아.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고 바로 이제 현수막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들이라고 딱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좀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예시로 보여주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지.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고 여기 이제 청년들이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박현성 씨가 이제 그때 처음 만났어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집회는 그 3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그때 이후로 이제 꾸준히 나오시던 분이세요. 어머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있어드리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찍는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그냥 들자. 이는 머릿수 채우자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다니게 됐죠. 아니, 저도 이제 나름 이성호 최의원님하고 뭐 이야기도 한 번씩 나누고 그래서 나름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월 25일 날 그 새벽에 그 현장을 라이브로 보시고 직접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에서야 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날 일이 생각이 막 나네요. 참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상상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맞아요. 사건이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들어오게 되셨고 그러면은 우리 당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냥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창당하게 됐고, 어떠한 뭐 이렇게 수준 배경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들어오셔서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시게 됐고 그 부분이 그럼 이성호 최고위원님의 평소 생각과 일치를 하고 부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편해요. 제 집을 찾아온 것 같은 네. 그러시구나. 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2017년 3월 뭐 우리는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된다기보다 대한민국이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탄핵한 건 사법 쿠데타, 언론 쿠데타 였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 당 당원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원도 아니었고 그냥 단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라보던 시각은 어땠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때도 이제 사실은 제가
탈북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음. 그 순간에 탄핵 선고가 나온 거예요. 10시인가 그때였잖아요. 11시인가 10시인가 네. 그랬어요. 그날이 탄핵 이제 선고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박수치고. 그래서 왜 저러나 해서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셨더라고요. 그때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죄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들어온 사람은 명확한 게 없이 카더라 하고 그냥 그게 카더라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선영 씨라고 박선영 이사장님이라고 네, 물망주 네.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대통령도 탄핵하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항상 조용히 가서 가르치고 조용히 나오고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웃고만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되시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결정이니까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이제 인신감금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밖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싸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헌재 판결을 할 때 자기 목에 하다못해 칼을 들이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법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판사들한테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검사 판사가 존중을 받는 이유, 의사가 존중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권 또는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그냥 날려버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 근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걸 이제 모르죠. 네. 그러셨구나. 근데 솔직히 이제 들어오셔서 아셨겠지만 일단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거든요. 예, 자유시대 마찬가지고 창당 멤버들 대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 들고 길가에서 저항을 하던 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의 미래, 나의 조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너무나 억울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이제 새롭고 신선한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면서 우리 공화당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장성과 또 선명성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떠한 딱 정답이 있어서 뭐 A, B 중에 고르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젊은 인재분으로서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서명대를 맡고 있는 오프라인 필드 위주의 최고위원으로서 선명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신 있는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 기대를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선명성과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일수록 선명성을 강조를 해야 확장성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박경선 청년 동지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생각 비슷하고. 역시 제가 그 박경선 씨가 요새 워낙 바빠가지고 대학원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못 보는데 원래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선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투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이를 끌어내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풀려 나오시는 거다. 문재인을 안 끌어내리는 이상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나오실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문재인과 미래통합당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문재인과 미래통합당 보면은 저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는 거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 이게 문제가 많이 엮여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막 엮여 있으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기본이 무엇일까? 기본이 있고 나서 이런저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지, 이게 그냥 요럴 땐 요렇게 해가지고 땜질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괴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 명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면은 막 예를 들면 일이 많아. 팔이 부족할 거잖아요. 팔 여기다 붙이고 얘가 뒤통수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를 뒤에다 붙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프랑켄슈타인 탄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본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놓고, 이거는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야 될 가치, 그 이후에 뭐 문재인 퇴진,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부정선거? 전 부정선거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거를 뭐 발목을 안 잡고 그냥 적절하게 저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회도 있구나, 사람들의 모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차피 아까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도 나왔지만은 편가르기잖아요. 그 노무현 때도 똑같았어요. 그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강남, 강부, 또 노동자와 비노동자, 농민과 비농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았던 거잖아요. 그 자기 주변에서 했던 측근들 다 도망가고, 내가 안 했다 하다 이제 뭐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얘기까지도 검찰 조사에서 할 정도로 자기 편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스스로 문재인 씨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차근차근히 힘을 모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당원 하나하나, 눈덩이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걸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된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집단이 이제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총선 전에 많이 했잖아요. 강한 쪽으로 붙어서 미통당이 되고 나면, 얘네들이 문재인 끌어낸다. 실제로 총선 후보들도 당선되면은 문재인 끌어내겠다라고 초반에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특히 TK 지역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 달성 군에 요새 많이 다니니까는 이제 국회의원 얘기들을 들어요. 그 달성 군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굉장히 아끼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경제부총리인가요? 그걸 하면서 항상 이렇게 옆에, 대통령님 옆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네. 지금까지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앵간해야 제가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안 가는데, 너무 гля심해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달성 군민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기 첫 지역구기도 하고, 칩거도 거기 화원 아파트에서 하시고, 이런 쪽 분들에게는 무조건 계속 박근혜 하면서 속삭이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박혀 있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또아리를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사실은. 네. 원래 분노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용기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용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도전할 수 있는 젊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뭐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하고 이게 아무래도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양심을 믿고 내가 아무려면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어디로 이렇게 들고 튀겠냐 이런 나는 적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본인에 대한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가끔씩 일하다 보면 접시도 깨트리고 그러는 거죠. 본인에 대한 믿음. 자, 그리고 네.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둘 다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개인 방역 다 하였고, 발열 체크부터 해서, 다 하고, 저는 검사도 받았고, 개인적으로 음성도 이제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개인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저희가 마스크를 시청자들 보시기에 갑갑하니까 그 방송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참 놀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도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도전하는 도전 정신, 젊음에서 나오는 패기, 이거 단순히 이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렇죠. 뭐지? 너무 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거침없이 선거에 도전하셨어요. 네, 이 얘기 할 줄 알고 계셨죠? 왜 안 나오나 하셨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젊은 후보자들. 생각을 정말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른 타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꿈꾸는 자들이 거쳐야 할 관문처럼 네. 의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키즈를 또 양성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당의 젊은 후보들은 좀 더 다르다는 거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총선 나올 때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원분들이 참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갚을까 그냥 뭐랄까 그냥 블러하다, 그러니까 흐릿흐릿하게 그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선 얘기가 나오고 지역구를 어디로 결정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가장 핫했던 분이 그 동작을이었잖아요. 그 나경원 씨여서 이게 사탄파 지역에 이제 후보가 나가야 된다. 나가서 그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지역을 자원을 하고 이제 선거를 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뛰는데 이 나경원,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말을 하는 건데, 그 당시 선거를 뛰면서 저녁 때는 민주당 쪽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수진 씨였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면은 거기에는 당협위원장이 4년을 넘게 그 털을 닦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를 만났다는 말씀이시죠? 당원을 만났다는. 그렇죠.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만났다는. 네, 그 원외위원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몇 명을.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엔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나경원이 떨어져 나갈 줄은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못 하셨을 거예요. 나경원 본인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은 얼마나 강하게 뭉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호남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호남인들의 뭉침 현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당협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쪽 그 이사장들도 네네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기 우리 공화당 완전 태극기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는 명함1장 들고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되게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죠? 근데 또 1시간 뭐 1시간 반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속마음이 나와요. 이게 몇 번 이렇게 떠보잖아요. 그 뭐 이수진 씨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 보니까는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끝났구나, 게임이. 이게 뭐 박빙이고 자시고가 아니겠다. 그때 이제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이제 그냥 이게 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나경원 발목을 잡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에 이제 우리 그 중앙당사 그때 가면은 대구에 몇 명이 나오고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네. 지역구가. 근데 대구의 후보자가 이제 끝까지 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대표님하고 몇 분 빼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이제 막 봉쇄 명령 나오고 막 봉쇄한다는 말 나오고 막 이럴 때가 돼가지고 에휴 그래 그냥 죽더라도 대구 가서 죽자. 우리 공화당이 결국은 살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TK예요. 대구 경북에서 우리 공화당이 일어서야 그게 강남을 때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죽더라도 좀 깨끗하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후회 없이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죽으려고 출마했다,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꽤나 나쁘지 않게 죽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후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출마인 것에 대해서. 돈은 좀 많이 썼어요. 그게 좀 많이 네, 그런 얘기는 많이 여기서 후회가 해당 되는데. 없고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국에 우리 당에서 많은 후보자를 냈고 특히나 이렇게 청년 후보들이 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기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우리 입지를 충분히 알리는 우리 결과에 떠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당원 전부 아마 감사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망해. 냄새 싫었구로. 네, 그래갖고 이렇게 창당 3주년을 맞아서 이성우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100년 정당이 되고 정당은 원래 정권 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날갯짓을 하고 있지만 향후 100년 정당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내가 저는 청년 최고위원이고 일반적이 되시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해 주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저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질문을 사전에 정한 게 아니라서 조금 당황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 4.15 총선을 통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잃은 거는 이제 돈이죠. 비펀드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3, 4월 정도 때까지는 굉장히 당의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울 예정이잖아요. 그 당의 자금이 문제다. 일단 내년 초가 한 3월, 4월쯤 되면은 조금 풀리기는 할 것 같은데 내년 3월, 4월 재보궐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좀 현명하게 일단은 당의 자금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요 사람을 모으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들이 당에 뭐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젊은 정당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 청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이. 그게 기본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사무처 직원분들도 많지 않고 소수의 인원으로서
업무들을 분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일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이런 거는 결국은 숫자의 문제거든요. 그 사무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의 재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명대였잖아요. 서명대 통일성을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고 뭐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해결책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비밀이시고? 왜냐면은 일단은 된다는 게 확정이 돼야 이제 말을 해도 되지 않고 빈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네요, 여러분. 네, 제가 진짜 빈말을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결국 우리 공화당은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외부 세력 뭐 어디랑 손을 잡자 또는 어디를 공격을 하지 말고 뭐 같이 뭐 연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우파에 있는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들과의 연대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고 딱히 지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공화당만큼 어떠한 사회 정의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건 결국은 서명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모으고 그 모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재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요새 몸이 다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게 서명할 그 당원 가입을 한 분 한 분 받거든요. 책임 당원은 더 힘들고. 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달성군이니까 뭐 화원이냐 뭐 다사 이런 쪽에서 받으신 분들한테 연락을 못하는 게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원 가입을 한 걸 까먹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없으니까는 한 줄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런 걸로 치부가 될까봐 자꾸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공화당, 그리고 탄핵 무효 이런 게 자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밟히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요.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명부를 받잖아요. 이 명부를 개인이 핸들링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이유로? 네. 저는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그냥 확 그냥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게 좀 아쉽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그 물망초에서 하는 건데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당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바로 이어서 빠져나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제 뭐 어디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당원 분들 관리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 문자 역시 돈이니까요. 솔직히 한번 안돼 좀 쓰긴 써야 돼. 안 그러면은 정확한 견적을 내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요.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 공화당의 선명성이 바로 확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라는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명성과 확장성이라는 문제를 뭐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숙제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기간을 정해두고 또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선명성도 해결을 못하고 확장성도 해결을 못해요. 우리 시간에 다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이 우선이냐에 중점을 두시면은 선명성을 우선적으로 두면 확장은 저는 무조건 따라온다고 보고 마음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 오늘 내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릴렉스하게 우리의
우리 가야 할 길,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잖아요. 사실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수막이나 천막 같은 거는 돈이 들어서 좀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도안이나 이런 거는 짜놓자. 이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이럴 때 당황하지를 않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당원분들이 얼마나 지금 다 정치 구단들이신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요걸 하는구나를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서명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이제 대한애국당 창당하기 위해서 창당 발기인으로서 경남도당 창당 발기인이거든요. 그때 도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그해 여름에 2017년 여름에 진짜 완전 땀이 떨어서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가 막 까끌까끌한 게 막 붙어 있잖아요. 소금이. 옷에 하얀 얼룩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누구보다 서명대에서 열심히 뭐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도 아마 방송이 불가할 정도로 서명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모두가 내 맘 같진 않으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서명대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조금 아쉽다, 뭐 개선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거리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방색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방들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경북 영천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구수도 적고 양반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다 보니까 당원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순수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네. 다른 지역은 안 순수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하자면 순수하시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영천 조직이 깨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젊은 사람 위험하다. 깨졌나요? 그러니까는 서명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실제로 영천을 가서 보면 영천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고 이제 비영천 분들이 3분 정도 와서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세트가 완성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본인 지역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젊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물론 사람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유의 깊게 조심조심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더라도 맞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달성군하고 영천 지역을 제가 2군데를 주로 위주로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달성군하고 영천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쪽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버스 올라가는 대수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정광훈 쪽하고 우리 쪽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전체 버스 대수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경북하고 달성군이에요. 달성군에서는 그쪽이 3대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 대를 못 채워요. 달성군에서. 그만큼 타격이 큰 거예요. 그 지역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역군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서명대를 하시는 분들께도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들이 그냥 보고 오신 거거든요. 얘가 젊은 사람이 서명대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 누울 거다. 그러니까는
꼭 무슨 급한 일이 없으시면은 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워있을 테니까요. 저는 누워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뒤에다 이제 매트리스 깔고. 네, 그 영천에도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는 서명대를 하시면은 가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없으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하면서 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개선되고는 있지만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서명 방식은.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으나 전혀 눈에 보이는 이런 과시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 말고 우리 그냥 전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명대로서 혹시 우리 당원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돈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뭐 서명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 쪽지 뭐 이런 거요? 녹색 그 연두색으로 이렇게 딱 있고 그러면은 이쁠 텐데. 참 이렇게 우리 군자금 얘기를 하다가 서명대 얘기가 왔는데요. 군자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당이 이제 뭐 정부 지원금도 없죠. 이제 당비로만 운영되는 당이다 보니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이번에 또 8.15 집회가 이제 또 드린 공에 비해서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또 무선 내는 바람에 타격이 컸고요. 당 재정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서명대가 또 잘 돌아가면은 이제 입당이 많아지면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서명대도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당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당원 여러분 왜 이런 말 진순정 최고위원님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네. 난 진짜 돈 얘기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당의 후원이 아니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돈 얘기면은 아예 못하겠는데 그나마 당 얘기니까 좀 안면몰수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 제시를 하셔야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또 이행하시면서 맞아요. 당을 도와주시죠.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밑에 그 후원 자막 나오시죠? 농협과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나올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헐! 헐. 야, 일단 이상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저희 굉장히 천막 좀 바꾸게 부끄러워하면서 노력해 네.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서명대가 주춤한데 우리 담배값 좀 줄이시고 또 커피 한 잔. 요즘은 커피숍 앉아가지고 커피도 못 먹어요. 이제 안 팔아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이제 테이크아웃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값 한 잔 줄이시고 담배값 한 갑값 줄이시고 해가지고 우리 뭐 5,000원, 10,000원 우리 당비 배가 운동 하시면 좋겠어요. 여유 되시는 분만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줄이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당비 배가 운동을 하면 우리 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또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당이 바뀌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이제 많아졌고 사실은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우프다 우프. 지금 막 안 그래도 막 어젠가요? 어제도 이제 진순영 최고위원님한테 막 물어봤잖아요. 막 이거 한숨막 천막 이러면서 돈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나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그 허투루 이제 당원분들의 그 당비를 내시는 것들을 허투루는 크게 쓰지 못합니다. 쓰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이번 한번 믿고
시원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글거리는 게 되게 재밌죠? 아유, 오늘 우리 이성호 최고위님 하시기 힘든 그 말씀도 유도해내고, 이거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저도 하기 힘들었던 말 살짝 또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게,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 돼가요. 네. 이렇게 뭐,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시더니, 이렇게 막,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시간 50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뚝딱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2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 공화당, 내가 후회 안 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내가 선택한 표니까. 뭐, 이성호 최고위원도 본인이 후회 안 하는 거는 뭐, 근데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 계신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단 한 분도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우리 공화당의 향후 전략 방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분도 후회하지 않으시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 그 뭐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가사가 자하골 미투리는 말없이 간다, 뭐 또는 나 홀로 간다, 뭐 요런 게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단은 혼자 간다라는 전제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야만이 뭐 연대건 통합이건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혼자라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공화당의 경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제 농담이 여기서 좀 잘 안 먹히더라고요. 맨날 지금 뭐 악성 댓글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채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우리 공화당에 늦게 오셨던 저같이 창당 멤버가 또 늦게 오시건 무슨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그냥 뭐 결국 무조건 우리 공화당을 와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맞아요. 언제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뭐 중심축이 확실한데 뭐 우리 캐파 커지는 일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꼼수를 부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당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도 꼼수를 쓰면 우리가 꼼수를 보잖아요. 상대편도 우리가 어설프게 행동을 하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음에 두고 항상 진채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눈덩이 가운데서 딱 지키고 있으면, 그걸 열심히 굴리고 있으면, 그게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당이 발전한 게 그렇게 해서 발전이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봤을 때 나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더 끝이 안 보일 날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정말 최대한 우리의 힘을 키워놓는 것. 그분이 나왔을 때 눈덩이가 충분히 커졌구나, 눈사람을 이제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머리 이렇게 올리시고 양쪽 손 이렇게 만드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눈덩이가 커져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앞서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실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방송이 몇 시에 나오는 거죠? 화요일날 4시요. 4시죠. 네. 그러면은 제 얼굴이 서로 다른 두 채널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겠네. 스타 유튜브가 치면 나오는 스타. 여기 있고
그 대구 화원장 서명대에 있고.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무브레이커스는 제가 네. 창원에 있고요.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 상황이 있고, 또 매 회마다 우리 또 게스트분을 모셔야 되는 게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아서 거의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항상 서울에서 하는 건가요? 네, 항상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방송팀 맞춰야지, 저 맞춰야지, 또 손님분 맞춰야지, 이렇게 세 사람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실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방을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은 녹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실시간 댓글을 이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모니터링해서 뭐 고쳐야 될 점이나 부족한 점, 또 다음 회에 다뤄줬으면 하는 점을 달아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그 청년 당원분들께서 내가 진순정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내가 한근영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나는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은데 날 한번 불러달라, 이렇게 의견 있으신 분은 또 댓글이나 민원실에 전화를 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그럴 거 없어요. 긴장 푸세요. 어차피 끝났어. 방송이 망해도 어쩔 수 없어. 끝났어. 다시 찍을 수가 없어.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늘 방송을 이제 50분 넘게 했지만 못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족한 더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이제 시간 제약 없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감 없이 다 하세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최고위원회 이제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나가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압박감, 그러니까 당연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동지분들이 내가 안 뽑았더라도 참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은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새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조건 몸만 바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는 순서도 있고, 언젠가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이제 4년 차잖아요. 투쟁. 아스팔트 투쟁 4년 차에 맞는 우리 공화당답게 조금의 여유를 두고 당이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참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서명대를 해보신 경험이 많고 이러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내 손으로 받은 사람들, 당원들 분들을 내가 직접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협위원장 같은 걸 신청을 하셔도 좋고, 내가 보니까 야, 당이 어려운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는 그러면 말없이 열심히 뛰고 최고위원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필드에서 나가서 몸으로 때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조화가 되면은 당이 굉장히, 당 생활이 물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즐거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참여해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의 삶에도, 그리고 당에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도,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동도 박근혜 대통령님이었고, 그 마무리도, 그 1막의 마무리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될 겁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 하신 거죠? 네. 뭐 내가 가서 뭐 이 말 못했는데 이 말 못했는데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당 3주년 맞이해서 특별히 최고위원 이성호 최고위원 모셨는데요. 이성호 최고위원님 마지막 이제 시청자분들께 창당 3주년 이제 축하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 인사로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이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7년 8월 30일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이후에 우리가 당이 생겨난 지가 3년이 간 넘게 됐습니다. 4년 차에 들어가는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수호 정당으로서 그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것이고 어찌 보면은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더 뛰자, 바뀔 때까지 뛴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같이 함께 당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혹여나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 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다 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공화당과 당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믿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우리 창당 기념을 하면서 모셔서 다른 우리 머리 아픈 문재인 나라 망치는 이야기나 저 가짜부스 입버리게 미통당 이야기나 뭐 하지 않고요. 딱 진짜 우리 이야기, 우리 공화당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비록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창당 기념 이제 10주년 기념일에는 물론 그 전에 나오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멋진 창당 기념식을 하고요. 20년에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어서 더 멋진 창당 기념회를 하고 30주년에는 전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기념식을 하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코로나 조심, 빨래기 조심.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